3조 아카메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랑 기능을 소개하고 시연 영상으로 마무리하는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프론트 팀의 팀원 구성과 맡은 역할이고요. 백 팀의 팀원 구성과 맡은 역할입니다. 저희 팀의 제작 동기로는 어떤 사이트를 개발할지에 대해서 회의하다가 팀원 중 한 명이 학원이 너무 많아 어떤 학원을 등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으로 시작되어 그러면 학원을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로 만든 사이트가 아카매치입니다. 아카매치는 다양한 학원과 수업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고 원하는 학원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학원 운영자는 간편한 등록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자신의 일정과 예산에 맞는 최적의 강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사용한 개발 환경이고요. 저희가 개발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인드맵으로 그려봤는데 여기서 초록색과 파란색은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한 기능들이고 빨간색은 현실적으로 좀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란색은 3차 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서 제작한 ERD와 피그마입니다. 제일 먼저 비회원과 회원이 할 수 있는 기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주요한 기능으로는 인기 태그와 서비스 현황, 인기 태그와 이 학원 어떠신가요? 화제가 되고 있는 학원이 있습니다. 먼저 인기 태그는 상단에 있는 학원 검색 시에 태그를 이용하여 검색하게 되면 그 태그를 저희가 저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검색된 상위 10개의 태그들을 여기 메인 페이지에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태그 하나를 클릭하면 그 태그로 검색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학원 어떠신가요? 기능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아카매치에 등록된 학원들 중에 5개를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학원은 아카매치에 등록된 학원들 중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여 메인 페이지는 4개가 보여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학원을 클릭하면 이제 더 많은 학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검색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색 기능은 크게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카테고리는 수강 연령과 수준이 있으며 각 항목을 체크할 시 바로 검색이 됩니다. 태그와 검색어는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일부 단어만 검색하더라도 검색이 됩니다. 지역은 시, 구, 동으로 선택을 한 뒤 검색을 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학원이 검색이 됩니다. 모든 검색 결과는 별점 순으로 정렬이 되고 있으며 상단의 주소와 같이 이 주소를 새로 고침하거나 다시 이 주소를 입력하더라도 같은 결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학원 상세 정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원 상세 정보는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별점과 리뷰, 좋아요와 강사 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 외에는 학원 문의하기 버튼과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 학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업 일정이 표시가 되며 캘린더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그 학원의 주소가 지도에 표시가 되어 위치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 수업 정보 탭을 누르게 되면 이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 강좌를 볼 수 있으며 최대 2항목까지 나열이 됩니다. 후기 탭을 누르게 될 경우 리뷰와 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분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원의 유형은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총 3종류이며 아래의 내용들을 전부 입력하신 후 중복인 확인을 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입력하신 이메일로 로그인하셔서 받은 이메일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된과 동시에 메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로그인 기능은 입력하신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이디 기억하기를 통해서 이메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누르시게 되면 비밀번호 재설정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메일 입력하신 후 비밀번호 변경 눌러 이메일로 이동하신 후 이 임시 비밀번호를 클릭하시면 이 임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회원 정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정보를 변경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그 임시 번호를 발급받으셨을 때 새로운 비밀번호 변경할 때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로 들어가 학원 정보 관리에서 그동안 등록한 학원을 볼 수 있으며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이름, 주소, 번호와 같은 필수 요소를 입력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때 태그 검색을 통해 태그를 조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를 검색하면 영어 독해, 영어 리스닝과 같은 태그가 조회되고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원 정보 수정과 삭제는 등록한 학원의 우측, 수정하기, 삭제하기를 통해 진행됩니다. 수정 페이지에서는 기존에 등록했던 학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하는 값을 바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했다면 이제부터 학원 강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좌 목록으로 들어가면 지금까지 등록한 강좌 목록을 볼 수 있으며 등록, 수정,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서 수강 연령대, 수준은 카테고리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학원 검색에서 카테고리를 통한 검색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요소는 아니므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음 발표자 발표하겠습니다. 테스트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강좌 목록에 테스트 목록을 선택하시면 테스트를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신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채점 방식에 따라서 테스트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보통 학원의 경우에는 점수 방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음악과 미술, 체육과 같이 실기시험이 위주인 학원인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방식으로 테스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등록한 이후에는 아직 시험을 친 수강생이 없기에 처리 상태는 채점 전으로 입력됩니다. 시험을 쳤다면 시험을 친 날짜와 채점 완료로 처리 상태가 변경이 되고 성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하기를 누르고 점수를 입력하시면 시험을 친 날짜와 점수가 입력이 되고 등록하기 버튼이 수정하기 버튼으로 바뀝니다. 이 버튼을 통하여 점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점수를 입력하면 점수가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씩의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성적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상단에 엑셀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창이 뜨고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수강생 목록이 엑셀로 내보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할 점수를 입력하고 파일을 저장한 다음 테스트 결과 일괄 등록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하시면 전체 수강생의 성적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 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페이지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회원에 따라 마이페이지의 왼쪽 메뉴가 별도로 구성이 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일반 학생, 회원의 경우 학원 상세 보기에서 학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수강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마이페이지에 나의 학원 정보에서 수강 신청을 한 학원 내역 정보를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테스트 과정을 이제 나의 성적 확인 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원, 관심 있는 학원을 이제 좋아요 선택을 했을 때 해당 리스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페이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 수강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리뷰 부분을 작성을 하셨을 때 그 내역 부분을 이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회원 정보 관리 부분 통해서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 회원에 대해서 각자 회원 정보 변경이 있을 때 이쪽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과 학부모 회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관계 설정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 회원의 경우 이제 학부모의 아이디 정보를 입력을 하셔서 보호자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보호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셨을 때 신청한 그 자녀가 신청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청 승인을 했을 때 실제 학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가 네, 연결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학생과 학원 관계자, 그리고 학부모와 학원 관계자 간의 1대1 채팅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학원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학원 문의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1대1 문의를 할 수 있는 채팅창이 열려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작성하신 그 메시지가 있을 경우, 새로운 알림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이트 상단 부분에서 별도의 알림 메시지를 통해서 네,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분에게 네, 프로젝트 발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좋아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원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트가 보이시죠? 강사수 위에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란색 하트가 뜨면서 한 명의 숫자가 늡니다. 옆에 숫자가 있죠? 한 명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좋아요 목록을 마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좋아요 목록에 이 학원이 추가된 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시겠습니까에 예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나의 리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이 이 학원에 수강 신청을 했을 경우 후기 창에 들어간다면 리뷰 등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살아 있습니다. 네, 원래는 없는데 이 수업을 듣게 되었으므로 리뷰 등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리뷰 작성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리뷰가 뜬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의 리뷰 목록 마이 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수정하기 버튼을 누르면 리뷰 수정하기가 뜨고요. 삭제하기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AI 성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입장입니다. 나의 성적 확인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성적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AI 성적 분석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눌러주시면 그 자신의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AI가 분석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 AI 성적 분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학생을 선택하시고 AI 분석하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이 아니므로 학생의 이미지 시험지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예시 시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AI 성적 분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밑에 분석 결과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겠습니다. 저희 팀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후 소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 빠르게 이제 개발을 하면서 빠르게 개발을 해 나갔지만 결국엔 본인들한테 습득한 것도 많고 남은 것도 많았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카테고리와 태그로 검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기 태그로 검색한 화면이고요. 이거는 학원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학원이 등록한 수업 정보와 학원에 등록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화를 등록하고 취소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학원 관리자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을 엑셀을 다운받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엑셀을 넣고 하면 점수가 바뀐 모습입니다. 이거는 학원 관리자가 학생들의 시험지 사진을 이렇게 AI한테 분석을 맡기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학생이 자신의 이 등록된 성적을 가지고 AI한테 분석을 맡기는 화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원과 학생의 1대1 문의를 통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까 오른쪽 위에 N으로 안 읽었다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프론트엔드 강종호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쪽 팀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저랑 이한샘님, 그리고 백엔드는 김우준, 권혜지, 김일지, 사공숙이, 이어진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목차고요. 일단 프로젝트 소개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는 이제 회사 직장인들을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되게 바쁘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 밥 먹는 시간이라도 빠르게 좀 먹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가깝고 평균 식사 시간이 짧은 식당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따빠르네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개발 환경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프로젝트를 노션으로 관리하였고, 일정을 노션으로 관리하였고, 문서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는 백엔드 ERD고요. 네, 프로젝트 진행 과정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둘 다 GitHub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서비스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저희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식당을 클릭하게 되면 식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예약하고 싶으면 예약하기 눌러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인원 선택이랑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는 모달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여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고 예약하기를 누르게 되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알림창이 뜨고, 실제로는 사장님 페이지에서 저렇게 주문이 들어왔다는 표시가 뜨고요. 여기서 사장님이 주문을 승인을 해주면 이렇게 사용자에게 인원 선택 메시지, 이렇게 알림창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인원 선택 메시지를 클릭해서 넘어가면 결제할 인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선택한 후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결제 금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그리고 여기서 승인 요청을 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승인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승인 요청을 받은 사용자가 승인 상태로 바뀌면 결제 요청을 눌러서 이렇게 QR코드, 식권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상세한 설명은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엔드팀 김일지입니다. 저는 사용자 페이지의 홈 화면인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가 한, 중, 일 식당을 메뉴별로 확인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에 소요되는
페이지입니다. 저는 메인 화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용자 페이지의 홈 화면인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는 한중일 식당을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까지 계산하여서 시간별로 원하는 식당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딩 김우준입니다. 먼저 앞에서 말한 메인 페이지에서 식당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도가 뜨게 되는데요. 그 서비스에서 등록된 식당들은 별 모양 마크로 띄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누르게 되면 식당 리스트가 뜨게 되고, 여기서 거리순을 클릭하게 되면 유저에 가까운 거리순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식당의 이름을 쳐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옆에 평균 식사 시간이 있게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예약 시간과 쿠폰의 계산 시간의 평균값을 검색하여 식사 시간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주문 등록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문 등록은 앉아서 주문과 예약하기로 구분됩니다. 우선 메뉴를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출력됩니다. 그 후 함께 결제할 인원을 선택해서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사용자가 승인 요청을 수락하는 경우에만 결제 요청이 가능하고 그 후 식권이 생성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승인 요청을 수락했는지 여부는 승인 상태 확인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약 주문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약 주문 기능은 앉아서 주문하기와 달리 먼저 인원과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후 예약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출력되고 결제 승인 요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앉아서 주문하기와 마찬가지로 함께 결제할 인원을 선택하고 승인 요청을 보낸 후 결제 요청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식권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역은 진행 중인 주문과 지난 주문 내역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주문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문 등록 과정들을 통해 주문이 등록이 완성이 되었고 결제가 완료가 되지 않은 그런 주문이 이렇게 정보들과 함께 QR코드와 함께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QR코드를 인식하여 결제가 완료가 되면 진행 중인 주문에서는 사라지고 지난 주문 내역으로 넘어가서 저 부분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저는 회원 정보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비스는 크게 사용자와 지금 매장 관리자 이렇게 두 가지 계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페이지에서 사용자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저희 사용자의 경우는 이제 비로그인 상태로도 홈 화면에서 식당 목록을 볼 수도 있고 식당 찾기에서 이제 지도로 내 주변의 식당 목록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예약이나 내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장 관리자를 누르면 매장 관리자의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서 이제 해당 매장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로그인 상태로는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정보에서는 사용 가능 포인트는 제가 회사에서 부여받은 포인트 중 이제 남은 포인트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비밀번호 변경 정도의 기능밖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3차 때는 이제 별점과 닉네임 시스템을 도입해서 리뷰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어서 식당 관리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에서는 이제 식당에 들어오는 주문을 승인하고 취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먼저
우측에 새로운 주문에서 주문을 클릭하면 오른쪽 모달 화면처럼 주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승인을 하고 사용자가 결제를 완료해 쿠폰을 생성하고 나면 왼쪽에 보이시는 카드 형태로 주문 목록이 표현됩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뉴 관리 부분입니다. 메뉴 관리 페이지는 식당 관리자가 본인 식당에 있는 메뉴들을 조회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식당에 메뉴가 추가가 되는 경우에 메뉴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수 있고, 기존 메뉴가 변동이 생겼거나 사라지게 되면 메뉴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 수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삭제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 설명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출 확인 페이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식으로 작성을 하였고, 이제 일일 매출과 월별 매출을 표시하고, 예약 주문과 현장 주문 건수를 그래프로 표시해서 주문의 비율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매출 내역 조회는 특정 기간을 선택하면 해당 기간의 매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장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 정보를 수정할 때는 식당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영업시간을 수정할 내용을 입력해서 수정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가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새 비밀번호와 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두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수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핵심 기능 중인 하나인 JWT를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로그인 인증을 JWT 방식으로 하였는데요. 사용자 로그인 시 두 가지 토큰으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리프레시 토큰은 쿠키 형태로 제공이 되고, 어세스 토큰은 요청을 바디에 담아서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API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소를 찾을 때 다운 포스트를 썼는데요. 이 다운 포스트만으로는 위도경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카카오 맵에 있는 API를 끌어와서 같이 사용했습니다. 네, 우선 주소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우편번호와 같이 찾을 수 있는 주소 입력창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위도와 경도 정보를 받아올 수 있어서 이 정보를 DB에 저장해서 저희가 가게 위치를 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 맵을 썼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준으로 그 가게를 띄워줄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바 딜레이 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딜레이 큐는 이제 일정 시간 뒤에 작업이 실행되게 해주는 자바 클래스인데,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식당 관리자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승인 혹은 거절을 못할 때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유를 모르고 이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생겨서 그런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10분이 지났을 때 그 예약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는 기능을 이제 자바 딜레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취소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 아래 이미지는 이제 실제로 딜레이 큐를 통해서 그 예약이 10분 뒤에
취소되는 걸 촬영한 영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켓 통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켓 통신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예약 요청이나 예약 승인 시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HTTP 통신은 무조건 요청이 있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 메시지를 처리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서 이제 소켓 통신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STOMP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식당 관리자의 구독 경로와 이제 사용자별 구독 경로를 생성해서 이제 서로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밑에 동작하는 걸 순서대로 설명드리면은, 이제 먼저 사용자가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예약 정보를 저장하는 HTTP 통신을 하고, 이제 서버는 해당 예약 정보를 처리한 후에 식당 관리자가 구독하고 있는 경로에 STOMP 메시지로 해당 예약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받은 사장님이 예약을 승인하는 HTTP 통신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 처리 후에 해당 승인 데이터를 STOMP 메시지로 다시 이제 사용자가 구독 중인 경로로 전송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양쪽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예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핵심 기능인 딜레이 큐와 소켓 통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프론트엔드에서 소켓 통신으로 저희가 받는 알림 메시지를 출력하는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소켓 통신을 적용하면서 알림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이제 사용자와 식당 관리자 페이지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제 종 모양을 보시면 새로운 알림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고 이제 평소에는 그냥 흰색 종 모양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알림이 오게 되면 결제 승인 요청이 왔습니다. 알림 메시지를 확인해 주세요 같은 모달 창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제 방식으로 QR코드를 생성해서 QR코드를 식당 관리자가 스캔을 하면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이제 QR코드를 그리고 이제 식당 관리자가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결제 요청 중이라는 로딩 페이지가 보이고, 여기에서 비동기로 엑시오스 통신을 통해서 10번이 사용 완료 처리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 발표자에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문부터 결제하는 부분을 시험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식당 찾기에서 이렇게 식당들을 조회하고 거리 순으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어를 입력하여서도 식당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인원과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메뉴와 주문 수량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약하기 요청을 보내면 식당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들어옵니다. 네, 식당 관리자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주면 또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이 오게 되고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함께 결제할 인원을 선택한 다음에 가격을 입력하고 승인 요청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승인 요청을 보내게 되면 승인 요청을 받는 사람의 시점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알림이 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승인을 할지 거절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결제한 인원 모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식권이 생성이 됩니다. 실제로 QR코드를 찍어서 결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네, 식권이 사용되었다는 표시가 뜨면서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실제 식당 관리자 페이지에서 식당 관리자는 방금 결제된 부분을 매출 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아타파른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조팀 잡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단 잡던 프로젝트 발표하기 전에 잠시만요. 네, 일단 목차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먼저 일단 팀원 소개를 할 건데요. 일단 프론트엔드는 3명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백엔드는 4명 이렇게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개요인데요. 일단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좀 하기 귀찮거나 뭔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청소, 이사, 그리고 세차 부분이 떠올랐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했던 것이 개요입니다. 저희들 주요 기능으로는 일단 업체에서 유저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저들이 이제 이용한 사용자들이 이제 댓글을 쓰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예약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이제 항목들도 정해서 이용자들이 예약할 때 바로바로 그 이제 굳이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 환경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ERD 이렇게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프로젝트 수행 결과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론트 팀 서동욱입니다. 일단 저는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 클릭 시 이제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고요. 회원가입에서는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프로필 사진으로 구성하여 이메일 입력 후 중복 확인으로 이메일 사용 여부를 검색할 수 있고, 비밀번호 칸은 유효성 검사 및 비밀번호 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파일 선택으로 원하는 사진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를 하지 않을 시 서버에서 다음 4장의 사진 중 랜덤으로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 정보를 입력 후 다음 버튼으로 누르면 본인 확인을 위한 이메일 인증으로 넘어갑니다. 이전 화면에서 입력한 메일로 발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하여 이메일 인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인증 코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재정 사용 버튼으로 한 번 더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화면은 다음과 같이 구현했고, 만약 비밀번호를 틀릴 시 확인 모달 창이 뜨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우측 상단에 업체 등록 버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 시 업체 등록 페이지로 이동하여 기업 이름, 기업 주소, 기업 전화번호, 업체 분류, 상세 정보, 업체 상호, 창업 날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버튼 클릭 시 주소 검색할 수 있는 모달창이 띄워지도록 하였고요. 업체 기본 업체 분류는 서버에 등록된 업체 분류 목록을 불러와 보여주고, 업체 분류를 선택 후 상세 정보는 해당 분류에 맞는 정보를 띄워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여 사진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시 국세청에 등록된 번호를 조회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고, 사진 첨부는 사업자 등록증 사진으로 해당 번호와 사진과 일치 여부를 위해 넣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뜨지만, 만약 이미 등록된 사업자 등록 번호라면 경고 모달창이 띄워집니다. 현재 업체 등록은 아무런 과정 없이 바로 진행되지만, 본래의 기능은 저희가 관리자에게 요청 후 검토 수락으로 등록이 되도록 3차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인 페이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상단에 보시면 비회원 상태일 때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고, 로그인 상태에서는 프로필 사진을 눌렀을 때 더보기 형식으로 마이 페이지와 또 로그아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5가지 일단 대표적인 도시로 이렇게 해놨고요. 많은 지역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5가지 부분을 해놨고, 인기글과 최신글, 최저가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들 이제 각기 다른 이제 추천 순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배너들을 배너들을 넣어 두었는데요. 일단 이제 Q&A에 관한 배너들을 하나 넣어 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배너를 하나 넣어 두었고, 이제 혹여나 해서 이제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는 배너도 하나 넣어 두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페이지 발표를 맡은 백엔드 박주영입니다. 네, 우선 비밀번호 변경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비밀번호 변경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현재 비밀번호가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변경과 휴대폰 번호 변경입니다. 여기 현재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셔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을 직접 선택하여 확인해서 적용을 누르게 되면 회원 정보가 수정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번호 또한 원하는 번호로 변경을 하여 적용을 누르게 되면 휴대폰 번호도 변경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이용 내역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이용했던 그 서비스들을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날짜가 취인 순으로 뜨게 되고, 업체명과 이용한 서비스, 금액, 그리고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찜 목록입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업체를 찜했을 때 마이페이지에 뜨게 되며, 여기에는 업체의 이름과 업체 상품의 가격, 업체 설명, 그리고 간략한 업체가 등록한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찜했던 업체를 삭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페이지 예약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로그인된 유저가 이제 예약을 한 현황을 정리되었고요. 이제 처음에 유저가 예약을 한 직후에는 아직 업체에서 승인이나 뭐 견적서를 완벽하게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중이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이제 업체 쪽에서 승인과 견적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결제하기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결제 대기 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후 이제 유저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서 결제를 진행이 완료가 되면 결제 완료로 바뀌고, 이제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유저의 변심이나 업체 쪽에서 예약 취소를 해달라 하였을 때 예약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약 취소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예약 취소가 없이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리뷰 쓰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작업 완료 버튼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고 유저가 이제 리뷰를 이 페이지에서 쓸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리뷰 쓰기를 누르고 별점을 선택하고 리뷰 이미지를 등록하고 이제 쓰고 싶은 리뷰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리뷰를 작성하고, 그러면 이 리뷰를 관리하는 페이지도 있어야겠죠. 여기가 리뷰 관리 페이지입니다. 이제 리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 둘리 유저가 이제 자기 주민등록증을 노출한 상황에서 이미지를 주민등록증이 없는 곳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이렇게 별점을 변경하고 수정을 누르게 되면 리뷰가 이렇게 수정이 되고, 필요 없는 리뷰는 삭제하는 기능까지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체 리스트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별, 지역별 검색 기능, 정렬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찜 선택인데요. 로그인 상태에서만 찜을 할 수 있고,
로그아웃 상태에서 찜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로그인 필요하다는 팝업을 띄우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로그인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로그인 상태에서 찜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업체 디테일 페이지나 마이 페이지에서도 찜 상태가 연동이 되어 수정이나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께 넘기겠습니다. 네, 업체 상세 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조회하게 되면 영업시간, 업체의 주소, 그 다음에 업체가 실행한 서비스의 횟수, 그리고 리뷰의 평점, 그리고 경력 연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스크롤을 내리시면 업체가 작성한 소개글을 확인할 수 있고, 옆에 포트폴리오를 누르게 되면 업체가 여태까지 작업한 서비스의 히스토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포트폴리오를 조회하게 되면 수요 시간 및 비용, 그리고 상세 설명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마음에 든다면 견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뷰를 누르게 되면 다른 소비자가 작성한 리뷰들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된 사용자에 한해서 찜 및 예약하기 기능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리뷰 조회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최신 순, 별점 높은 순, 별점 낮은 순으로 리스트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해당 리뷰를 통해 해당 업체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약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며 여기서 날짜와 시간 선택이 가능하고 또 추가 금액이 붙은 옵션을 클릭 시 아래 총 금액이 자동으로 합산이 됩니다. 비슷하게 평수 또한 입력 시 그 평당 가격도 총 금액에 합산이 됩니다. 여기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필수인 주소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글씨가 나오게 되고, 주소를 입력하고 나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내가 작성한 견적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에서 바로 예약 취소도 가능하며 옆에 있는 예약 현황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마이 페이지의 예약 현황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결제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업체가 작성 완료한 견적서를 볼 수 있으며 여기서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 결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결제 진행을 해서 결제 완료 후 결제 완료 창에서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 창이 마이 페이지의 이용 내역으로 바뀌게 되며 이 이용 내역 창과 예약 현황 창에서 해당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의 카테고리를 지정 후 본인의 기준에 맞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세 설명을 읽은 후 좋아요를 누르고 예약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옵션을 설정한 후 일정 선택 및 주소를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예상 금액을 잠시만 맞춰주십시오. 평수를 입력하면 평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기를 하면 예약 확인창이 뜨고 바로 예약 현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업체가 서비스를 처리하는 동안 소비자도 여기 상세 보기 창에서 그 서비스의 상황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상태가 예약이 완료가 됐고 결제 대기 중이면 상세 보기 창에서 업체가 작성한 견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예상 금액은 40만 원이었는데 업체가 별도로 15,000원을 청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가 의뢰를 원한다면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페이 QR코드 결제 페이지가 뜨고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대기창이 뜨고 완료 표시가 됩니다. 해당 창을 닫게 되면 이용 내역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최근에 예약한 결제 내역이 결제 완료가 됐다고 뜨게 됩니다. 예약 현황도 결제 완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서비스를 완료한 후에는 이렇게 리뷰 쓰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별점 및 리뷰를 작성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해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밑에 리뷰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작성한 리뷰를 확인하고 삭제 또한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둘, 쿼터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팀 이수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목차이고 이제 발표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프론트엔드 팀 구성은 이렇습니다. 백엔드 팀 구성은 이렇고요. 이제 이후에 발표에 있어서 이제 각자가 담당한 페이지와 기능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주제 선정 회의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일정 관리 및 비용 관리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죄송합니다. 네.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여행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진행 동안의 제작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 환경 및 기술 스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프론트엔드 쪽에서 제작한 피그마 자료 화면입니다. 백엔드에서 제작한 EID 자료 화면입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 분께서 페이지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메인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모바일 친화적인 환경으로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였고, 그 메인홈에서 맨 상단에서는 축제에 대한 추천 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로그인한 유저에게 앞으로 갈 여행이 있다면 이 여행의 목적지를 위주로 먼저 노출을 하고, 그리고 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최 중인 축제라면 개최 중 표시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축제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였고, 로그인한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에 대해서 여행의 목적지를 산출해서 가장 많이 목적지로 지정된 지역들을 포함하여 유저들이 앞으로 여행을 갈 때 어디로 갈지 선택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한 유저들에게 최근 본 목록을 카테고리별로 최대 6개까지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자신이 봤던 상품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네, 맨 하단에는 로그인한 유저가 앞으로 갈 목적지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일정에 넣어보지 않은 새롭게 본 상품이라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단에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한 유저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앞으로 갈 여행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해당 유저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쿠폰에 대한 개수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 해당 여행에 대해서 내가 쓴 금액과
우리 여행에서 사용한 총 지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가계부이며, 여기에서 금액 추가를 누른다면 결제할 인원들을 추가할 수 있고, 지출 금액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 입력한 후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n분의 1이 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10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은 유저의 경우에는 랜덤으로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금액과 내용, 참여자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가게에 대해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페이지에 개인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은 오른쪽과 같이 회원가입 페이지가 뜨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형식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올바른 값을 입력해달라는 메시지가 각각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중복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이미 회원가입한 이메일일 경우에는 사용 중인 이메일이라는 메시지가 띄우도록 하였고, 만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체크 표시를 띄우면서 중복 체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약관에서 필수인 항목을 체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필수 약관을 모두 동의해야 다음을 누를 수 있도록 기능을 설정을 하였고, 올바른 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이메일 인증 확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하단에 실제 메일이 인증 코드가 날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인증 코드는 숫자 4자리가 랜덤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메일에서 받은 인증 코드가 아니라 다른 인증 코드를 입력했을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인증 코드를 입력했다는 메시지가 띄우도록 하였고, 그리고 인증 코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총 5분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인증 코드를 똑바로 입력을 했다면은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는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로그인이 작동되는 모습은 마지막에 총시연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필 설정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있는 마이페이지에 있는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은 프로필 설정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아래와 같이 사진을 변경하거나 또는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변경을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프로필이 수정되었다는 메시지가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된 프로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쿠폰 조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있는 쿠폰함에 들어가면은 상단에 사용 가능한 쿠폰, 그리고 사용 또는 만료된 쿠폰이 띄우도록 하였고, 만약에 쿠폰이 없다면은 아래와 같이 쿠폰이 없다는 페이지가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폰은 할인율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띄우도록 하였고, 가장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쿠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여행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기는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다녀온 여행을 공유하는 게시판 기능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이 올린 여행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한 후 상단에 있는 여행기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해당 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공유할 사진을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을 한 후 공유할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네, 입력이 완료가 되면은 하단에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올린 여행기가 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여행기 전체는 하단에 있는 여행기 버튼을 누르면 여행기 게시판이 뜨게 되고 한 페이지당 10개가 출력되도록 하였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필터 처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천순, 최신순으로 정렬이 되고, 공유된 여행기 중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사람이 올린 여행 중 리스트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업데이트 예정인 메뉴는 다른 사람이 올린 여행을 나의 여행에 담을 수 있는 기능으로 이 기능은 3차 때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발표자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행과 일정에 대해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메뉴에 일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행 생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유저에게만 접속이 가능한 페이지이고 비로그인 유저가 접근 시도 시에 에러 메시지가 뜨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을 할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릉 속초를 클릭하고 선택 완료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다중지역 선택 역시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전 날짜들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블락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네, 여행이 생성된 모습이고요. 여행을 생성을 했으니 일정 추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에 첫 번째 일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이시는 화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장소들이 표시가 됩니다. 찜과 별점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찾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상단의 검색바를 통해서 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해당 장소에 존재하는 두 가지 박물관 중 첫 번째를 클릭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하단의 일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장소가 일정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지도에도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목록으로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일정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그 기상청 공공 API를 사용해서 현재 지역의 오늘 날씨를 간략하게 아이콘으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일정 추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하는 검색어를 통해 서울 호텔을 찾아서 일정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까와는 다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오디세이 API를 사용해서 첫 번째 일정과 두 번째 일정 사이에 대중교통 이동 수단과 시간, 거리, 그에 따른 요금을 목록으로 받게 되고요. 첫 번째가 시간이 가장 짧아 보이니 첫 번째를 선택해서 일정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과 다르게 하단에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라는 아이콘과 시간이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숙소를 추가했으니 예약도 진행하면 좋겠죠. 그래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해서 예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숙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실일과 퇴실일 그리고 인원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쿠폰 같은 게 있으면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를 이용해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을 모두 체크해야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네, 카카오 페이지로 결제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팝업 창이 뜨게 되면 기존의 페이지는 결제 대기창으로 넘어가고 대기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완료하게 된다면 팝업 창은 그대로 결제가 확인되었다는 그런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됐고, 저 창을 닫고 그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기존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참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재하는 여행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행 상세 페이지에 초대 코드 버튼을 누르면 UUID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초대 코드는 여행을 생성한 자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 코드를 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유저에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공유받은 사용자는 자신의 여행 목록 페이지 상단에 있는 여행 코드 입력칸에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여행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행과 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시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효자바베라는 식당을 클릭 후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하트가 채워져 있고 하트 50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하트를 누르게 되면은
하트가 사라지게 되고 좌측 하단에 하트가 49개, 마이너스 1 카운트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리스트로 다시 나가게 되면은 리스트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위시 리스트에서는 한 페이지당 10가지의 리스트가 뜨게 되며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새로운 리스트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모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는 현재 부산 일정 데이 1에 해당하는 메모 추가 버튼을 누른 후 메모 작성과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메모가 이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현재 화면에서 우측에 X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메모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최근 본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개별 삭제를 진행할 수 있고 전체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의미인 삭제가 아니라 데이터 비활성화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검색을 그대로 남겨놔야 나중에 정보를 확인해서 정보를 전체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활성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마이페이지에서 리뷰 부분인데 자기가 작성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가 되면 이제 삭제가 되고 다음 게시글이 올라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검색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단에 인기 검색어 그리고 최근 본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인기 검색어는 현재 일을 기준으로 3개월치 검색량을 비교하여 검색량이 제일 많은 인기 검색어 10개가 출력이 되고 밑에 있는 최근 본 목록에서는 유저가 회원이 유저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은 최근 본 목록이 나오고 만약 비회원일 경우에는 최근 본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서치바를 클릭하게 되면 우측의 화면처럼 유저가 최근 검색한 검색어가 나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다른 검색을 입력하게 되면 검색어가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검색했을 때 이제 각 카테고리마다 3개씩 출력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검색 기준은 검색어가 이제 지역, 상품 이름, 상품의 지역 그리고 편의 정보 여기서 검색이 겹쳐진다면 이제 검색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검색 결과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하는 카테고리 부분으로 넘어가고 예, 저기 부분에서 만약에 유저가 리뷰를 남겼다면 파란 별 표시 그리고 위시 리스트에 찜 등록을 해놨다면 빨간 하트로 표시하여 구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숙소 부분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및 그리고 상품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우측의 화면에서는 상품의 음식점 기준으로 상품의 이름 그리고 가격, 사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리뷰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 별점과 리뷰 내용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며 리뷰 내용이 빠졌을 경우에 입력해달라고 표시가 나타납니다.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사진 장소에 따라서 표시되는 화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 시연 영상입니다. 로그인을 하고 일정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을 제주도로 선택하고 선택 완료를 한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고 밑에 일정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대 코드를 통해 일정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밑에 일정 추가를 누르게 될 경우 이제 제주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방산을 클릭하면 삼방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일정 추가를 누르게 되면 상단의 URL을 통해 상품의 URL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추가를 누르면 삼방산이 추가되며 상품 상세 검색을 통해 제주를 검색하고 여기서 숙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이 모텔을 클릭하면 이 모텔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고 그래서 일정을 추가하게 되면 바로 길찾기가 실행되며 저 46분을 클릭하게 되면 일정에 46분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일정과 일정 간의 거리가 활성화되며 선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에 날씨가 표기되며 메모를 추가하게 되면 상단에 메모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텔을 이제 숙소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일자와 그리고 상품의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맞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정의 인원이 7명을 선택하고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만약에 할인 쿠폰이 있다면 할인 쿠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변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이제 동의를 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우측의 화면처럼 카카오 API가 활성화되며 여기서 QR코드가 활성화됩니다. QR코드를 통해 결제가 진행되며 결제가 완료되면 총 27만 2천원 금액이 결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상품의 이름과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 그리고 일정의 인원이 7명이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이제 저희가 3차 프로젝트에서 구현할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리자 페이지를 일단 3차 근데 관리자 페이지는 신고 게시판과 그리고 알림 쿠폰 같은 관리자가 하는 역할을 구현할 것이며, 그 다음에 사업자 페이지는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사업자 번호를 인증받고 인증이 됐다면 사업자 권한을 줄 것입니다. 그 권한을 통해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도안은 아까 예약 일정에서 만약에 해당 날짜에 예약이 있다면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일정의 인원이 7명이면 7명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상업화가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 전체 소감문이고요. 이상 발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 꿈을 그린 FM 그린